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9번째 구강 AOP Aspect Oriented Programming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OP가 무엇인지, Aspect Oriented Programming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엑셀 기반에서 AOP 구현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갖고 요거 보면 우리가 자바를 하면서 OOP란 말은 뭐 무수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OOP 언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OOP인데 요거랑 비슷하죠. 그죠? OOP가 뭐냐면 오브젝트 그다음에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죠. 근데 여기서 O가 뭘로 바뀌었어요? 에스펙트로 바뀐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관점, 바라본다, 뭐 관점 지향 프로그램. 이거는 오브젝트 지향 프로그램, 이거는 관점 지향 프로그램인데 요거하고 뭐 반대 개념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얘는 오브젝트 단위로 해서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 그죠? 어느 시점 어떤 프로세스가 쭉 흘러가요. 그러면 어느 시점을 바라보고 있느냐 따라서 프로그램이 된다고 해서 AOP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AOP라는 것부터 한번 쭉 개념서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장하게 말이 많은데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기능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공통 기능들을 모든 모듈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기능들 딱 그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를 만한 게 뭘까요? 로그겠죠, 로그. 그죠? 각 메소드, 어떤 메소드가 실행을 한다. 그리고 그 메소드가 뭐 종료를 했다. 그런 로그들이 거의 모든 메소드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된 부분을 딱 보고, 아, 어떤 부분에 어떤 메소드가 실행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에러가 났다, 예외가 났다, 아니면 뭐 우리 그 말로 그냥 뭐 죽었다, 그죠? 프로세스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공통적인 기능들을 모든 모드 적용으로 상속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어플리케이션에 그 클래스를 막 만들었어요. 만들고 얘가 맨 위로 막 위에 올라서 뭐 상속관계 또 있고 막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맨 위에 딱 보니까 인터페이스라는 녀석이 뭐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인터페이스는 무조건 로그를 찍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 위에 뭐 상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상속을 하고 있는 페어런트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떠한 로그 관련된 뭐 공통적인 기능이 메소드가 하나 있어요. 요렇게 해서 상속을 통한 방법, 요런 상속을 통한 방법으로 우리가 공통적인 기능을 다 구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상속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자, 우선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모듈의 상속 기법을 통한 공통 기능을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구현 부분에 핵심 기능 코드와 공통 기능 코드가 섞여 있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드가 다 스파게티처럼 짬뽕돼 있겠죠. 다 이렇게 같이 핵심 기능, 코어 기능, 그죠? 로직이 흘러가는데 필요한 기능들과 공통적인 기능들, 예를 들어서 로그 같은 거, 그런 게 불필요한 기능들이죠. 사실 개발자만 보면 되지 사용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코드의 양이 많아지고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코드를 리뷰하는데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의 상속을 통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 AOP가 등장했어요. 그죠? 자, AOP 방법은 핵심 기능과 공통 기능을 분리시켜 놓고 공통 기능을 필요로 하는 핵심 기능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자, 쉽게 생각해서 아침에 밥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핵심 기능은 쌀을 씻고요. 쌀을 씻는 게 핵심 기능입니다. 깨끗한 물을 적당히 넣고 전자밥솥에 내솥을 넣고요. 그 다음에 취사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이런 네 가지의 작업이 코어 프로세스죠. 그죠? 그래서 그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핵심 기능이 있는가 하면 공통 기능이 있어요. 수도꼭지를 물을 이렇게 담으려면 수도꼭지를 열어야 되죠. 그래서 수도꼭지를 여는 행동. 다음에 쌀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지 눈으로 판단하는 거, 판단하는 자체. 그 다음에 물을 적당히 물이 적당한지 판단하는 기능들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능이 공통적인 기능인 것은
밥을 짓는 행동이 아닐 때도 우리는 수도꼭지를 열고 눈으로 사물을 보고 적절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통기능이라고 제가 예를 그냥 한번 들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기능과 공통기능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핵심 기능과 공통기능을 분리해 놓고 추후에 밥을 짓는 행동 말고 팥을 쓸 때도 핵심 기능은 변하지만 공통기능은 다시 적용할 수 있겠죠. 물을 트는 거,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 팥이 깨끗이 식혔는지 눈으로 판단하는 거, 그런 거는 똑같은 공통행동이죠. 그죠? 쌀이 팥으로 바뀌었지만 공통기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AOP 기법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공통기능을 핵심 기능과 분리해 놓고 공통기능 중에 핵심 기능에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좀 장황한데 요 글을 볼게요. 자,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이 공통기능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핵심 기능 보면 쌀을 씻어요. 다음에 깨끗한 물을 적당히 넣고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전자밥통에 내솥이란 걸 넣죠. 그죠? 다음에 취사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이게 이제 핵심 기능이고, 공통 기능은 물을 받아요. 물을 받는 게 쌀을 씻는 때도 물을 받지만 나중에 깨끗한 물을 담을 때도 물을 받죠. 다음에 눈으로 판단을 해요. 이 정도 물을 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런 거 판단을 하는 거 핵심 기능. 자, 여기서 쌀이 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공통 기능은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공통 기능. 자, 이런 것을 갖다가 이 핵심 기능과 공통 기능을 어떻게 분리해 놓고 이 핵심 기능은 계속 바뀔 수가 있지만 공통 기능은 계속해서 재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갈까요? 자, AOP Aspect Oriented 프로그래밍 방법을 익히려면 그 약간은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 조금 이 용어들 뭐 제가 여기 써놓기는 뭐 익숙해진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익숙해지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죠? 우리가 그 방법만 정확히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익숙해지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그 어떤 레퍼런스 문서나 아니면 제가 강의 도중에 이런 그 용어들을 하면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갑니다. 자, 여기 보면 aspect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vice가 있습니다. 자, 좀 지울게요. 깨끗하게 할게요. 자, aspect가 있는데 aspect는 공통 기능을 우리가 aspect라고 그래요. 아까 로그 같은 거 그런 거를 우리가 공통 기능, 어떤 공통 기능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공통 기능 자체를 aspec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dvice는 뭐냐면 aspect가 공통 기능이라고 크게 묶었으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 aspect의 주요 내용, 그죠? 걔가 무엇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adv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지금. 그죠? 공통 기능 자체를 우리가 그 aspect라고 합니다. 다음에 조인 포인트가 있고 포인트 컷이 있는데 이건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조인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핵심 기능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 핵심 기능들이 안에 이렇게 또 핵심 기능들이 있어요. 이 핵심 기능들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조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통 기능은 지금 여기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기능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조인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핵심 기능 중에 어느 부분에 나는 공통 부분을 넣겠다, 요런 부분들, 이 바로 어디? 포인트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인트 포인트, 얘를 안에 세부적인 거, 정말 어느 부분에 딱 매칭되는 거, 요거를 우리가 포인트 컷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에 뭘 적용하는 거예요? 어드바이스를 적용하는 거죠, 결국. 그죠? 그리고 위빙은 뭐냐면 이 어드바이스를 요 포인트 컷에 적용하는 요 행위 자체, 이걸 우리가 위빙한다고 합니다. 이런 용어 정리는 조금 해주면 되는데, 어드바이스 일단 좀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자꾸 하다 보면 눈에 익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AOP 용어 정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공통 기능을 핵심 기능에 넣는지 알아봅니다. 자, 모던 프로그램은 메소드를 호출하고 클래스를 만들고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시작이 되죠. 그죠? 메인 클래스에서 메인 메소드 JVM에서 호출해서 시작되듯이 그렇게 호출이 되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스프링에서는 AOP 관련된 거에서 메소드 관련된 거, 핵심 기능 중에 메소드에만 우리가 공통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스프링에서 AOP 구현 방법은 프록시를 이용하는데, 프록시가 대행자, 대행인 그런 뜻이죠. 그래서 프록시를 이용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핵심 기능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이 핵심 기능을 뭐라고 한다? 뭐 포인트 컷이라고 할게요. 포인트 컷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공통 기능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어드바이스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요거 자체를 삽입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위빙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위빙. 그죠? 자, 공통 기능을 이렇게 핵심 기능에다가 삽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공통 기능은 이 핵심 기능, 이거 어떤 메소드예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 시작 시점에 공통 기능을 실행하고 싶어요. 아니면 끝나는 곳에 실행하고 싶어요. 아니면 공통 기능을 끝나는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 두 군데 다 실행하고 싶어요. 어떤 메소드가 딱 호출이 돼 갖고 이게 실행을 하는데 이 메소드의 본격적인 내용이 실행되기 전에 공통 기능이 한번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요 내용이 실행이 되고 다음에 공통 기능이 또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스프링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냐면 이 중간에 바로 공통 기능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중간에 뭘 주냐면 프록시라는 거, 대행인을 줍니다. 프록시를 줘서 이 프록시가 대행인을 통해서 이 그 어드바이스가 프록시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프록시는 누가 있냐면 이 그 원래 핵심 기능에 복사본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를 통해서 먼저 공통 기능 실행하고 그 다음에 핵심 기능 실행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공통 기능 실행하고. 이거를 엄밀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사본이 온다는데 이건 아니고요. 사실 프록시라는 녀석한테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프록시에서 공통 기능을 일단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록시가 다시 핵심 기능 쪽으로 가요. 그래서 핵심 기능의 로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프록시로 와요. 그래서 나머지 공통 기능은 또 수행을 하고 종료를 합니다. 이런 로직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 기능을 바로 접촉하는 게 아니라 뭐를 중간에 프록시만 접촉을 하면 돼요. 프록시만 접촉을 해서 만들어서 접촉을 하면 프록시에다가 이 공통 기능을 넣어주면 알아서 공통 기능 수행하고, 이 프록시가 다시 핵심 기능 가서 핵심 기능 수행하고 다시 공통 기능 와서 공통 기능 나머지 실행을 하는 구조로 이렇게 전체적인 로직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 타겟을 핵심 기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가 대행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AOP 방법을 스프링에서는 다른 거하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자바 코드의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우선 XML 스키마를 이용해서 AOP 공통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자, XML 기반을 이용한 AOP 구현입니다. 작업 순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폼 파일에다가 우리가 AOP를 구현을 쓰겠다고 하는 의존 설정을 좀 해야 됩니다. 다음에 공통 기능이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제작합니다. 이게 뭘 해요? 어드바이스 역할을 해주는 클래스죠. 자, 이 클래스 안에 어떤 메소드가 이제 어드바이스 역할을 해줄 겁니다. 다음에 이 클래스를 만든 것 갖다가 XML 설정 파일, 스프링 설정 파일에 에스펙트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설정 파일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 의존 설정을 먼저 해요. 디펜던시 요걸 해주면 요 라이브러리가 막 오겠죠. 그래서 의존 설정을 해주고, 다음에 XML 파일 설정을 해줍니다. 요게 아니죠. 요게 먼저 되는 게 아니죠. 좀 지우고, 다시 가서 의존 설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공통 기능이 들어갈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클래스의 로고 AOP 요게가 이제 공통 기능이 될 거래요. 그래, 클래스 만들고 이 클래스를 XML 파일에서 이렇게 빈 객체로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AOP config 여기서 의존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태그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AOP config로 에스펙트는 로고 id고 레퍼런스는 뭘 참조한다? 이 위쪽에 있는 거 얘를 참조한다. 공통 기능은. 다음에 포인트 컷은 누구 거냐? 포인트 컷은 요거 설명하고 갈까요 지금?
포인트 컷을 이 포인트 컷의 고유한 id 값은 public m이라고 그냥 사용자가 지정한 건데, 그러면 얘는 이 포인트 컷의 범위가 있겠죠. 아까 제가 그랬죠. 이런 핵심 기능인데, 핵심 기능 중에 요렇게 어떠한 또 안에 핵심 기능이 있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포인트 컷이 한다고 했죠. 그죠? 이 포인트 컷에 전 그 메소드를 다 모두 다 공통 기능을 적용한 게 아니겠죠. 얘는 공통 기능을 적용하고 얘는 공통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런 구분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익스프레션 키워드를 속성을 이용해서 within com.java-ex 안에 있는 모든, 그죠? com.java-ex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들의 다 공통 기능 AOP, log.aop 기능을 다 넣겠다라고 그 명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드바이스를 줘요. 어드바이스가 있는데, 어드바이스는 다음 장에서 알아볼 텐데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 우리가 어라운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라운드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다음에 그것은 포인트 컷 레프, 어떤 포인트 컷에 적용해요? 위에서 정한 포인트 m에 적용을 하겠다. 그죠? 다음 메소드는 뭘 이용하겠다? 로그 AOP, 요 빈을 이용하는데, 요 빈에서 로그 AOP 예저 얘. 이 메소드를 이용하겠다라고 메소드를 명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네. 자, 먼저 aspect는 뭘 이용하겠다? 로고 클래스를 이용하겠습니다. 빈을 이용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인트 컷은 어디로 한정하겠습니다? com.java-ex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들을 다 우리가 공통 기능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컷의 이름은 public m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드바이스는 around 타입을 이용하는데, 그때 어떤 포인트 컷에 적용하겠느냐면 포인트 컷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public m이라는 그 포인트 컷에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그 로그 AOP 클래스 안에 어떤 메소드를 공통 기능으로 쓰겠다. 로그 AOP라는 메소드를 공통 기능으로 쓰겠다라고 XML에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예제를 볼게요. 요 AOP가 처음에 약간 처음 보죠. 이런 거. 그 개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볼 텐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없다고 뭐 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가 있으면 편리하고, 그리고 요거가 없으면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메인 클래스 얘는 이제 그 퍼블릭 아니죠. 어플리케이션 CTX XML을 가져와서 스프링 컨테이너로부터 여기서 객체에 가져오고요. 다음에 get student info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도 만약 똑같이 student info처럼 내릴까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워크 인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해제하고요. 그래서 student라는 클래스는 보면 뭐 필드하고 세터 있겠죠. 네, 맞죠? 여기 필드 있고 세터 있고요. 그 다음에 get info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필드의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쭉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name, age, job이 있고요. setter, getter 쭉 있고, 여기 이름, 나이, 직업 이렇게 있고요. 예, 마찬가지네요. 자, 이렇게 setter, getter 다 있고요. 요거는 뭐 많이 봤던 거니까 우리가 정원 닫고요. 중요한 거는 AOP를 어떻게 구했는지 봅니다. 자, 보시면 리소스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의존 설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폼 XML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는 스프링이 의존하고 있는 요거죠. 의존하고 있는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이 쭉 여기에 디펜던시에서 쭉 묶여 있습니다. 컨텍스트, 트랜잭션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이버네이트도 있고 JUnit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만들면 이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시켜 줍니다. 디펜던시 해서 요거 내용을 추가시켜 줍니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가 쭉 여러분들 컴퓨터로 내 거로 쭉 다운로드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퍼즐 버튼 누르시고 따라해 보시는 분들은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의존 설정을 하면서 요 의존 설정한 라이브러리를 쭉 다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맵은 디펜던시 여기 안에 들어오고 있겠죠. 찾아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AOP.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할게 XML 파일, 스프링 설정 파일로 갑니다. 설정 파일로 가서 나는 AOP를 쓰겠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에서 처음에 AOP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처음에 네임스페이스 부분이. 자, 이걸 갖다가 네임스페이스에 나는 AOP 네임스페이스를 쓰겠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키마 AOP 얘를 쓰겠다고 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AOP 추가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그 공통 기능으로 사용할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로그 AOP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 공통 기능을 할 녀석, 기능 메소드죠. 그리고 그 녀석을 로거 AOP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뭘 하냐면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봅니다. 자, 매개 번수로 프로시딩 조인트 포인트라고 가졌어요. 아까 조인트 포인트는 핵심 기능의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핵심 기능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겠죠. 핵심 기능은. 그래서 그 여러 기능들을 조인 포인트로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그 조인 포인트를 가져와서요. 뭐 제가 이거는 그 로고 찍기 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조인 포인트에서 get signature에서 short name 그 어떤 메소드만 AOP가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메소드인지 이름을 한번 여기서 출력을 해봤어요. 로그에서 나중에 보기 쉽게. 그래서 그 로그를 그 메소드가 실행이 됐다라고 스타트를 찍어줬고요. 다음에 여기서 st라는 롱 값을 이용해서 system current time 메소드가 실행된 거죠.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요게 공통 기능이죠. 이 메소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 시점에서 시스템의 시간을 구해왔고요. 다음에 오브젝트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브젝트는 조인 포인트가 뭐예요? 실제 그 핵심 기능이죠. 그 핵심 기능을 이제 실행시켜 줍니다. 얘가 결국 프록시예요. 프록시. 대행자죠. 대행자를 이용해서 대행자 안에서 시스템을 이렇게 먼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녀석 핵심 코드를 실행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이 나오네요. 얘는 파이널은 중간에 캐치가 빠졌는데 캐치가 있건 없건 무조건 들어오죠. 무조건 들어와서 익셉션이 나거나 안 나거나 무조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또 뭘 해주냐면 이게 다 끝났어요. 핵심 코드의 기능이 다 끝나고 나서 파이널로 마지막으로 뭘 해주냐면 또 시스템에 시간을 구해옵니다. 결국 뭐냐면 핵심 기능 메소드의 기능이 실행되기 전에 시스템의 시간과 핵심 기능이 실행된 후에 시스템의 시간을 구해온 겁니다. 구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줘요. 핵심 기능의 메소드가 끝났다. 그리고 시작된 시간과 끝난 시간의 차이를 구해주면, 갭을 구해주면 경과시간이 되겠죠. 무슨 경과시간? 실제 핵심 코드가 실행된 메소드가 로직이 돌아간 시간, 경과시간이 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 기능에 사용할 AOP 클래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프링 설정 파일에 가서 뭘 해줘요? 써주면 돼요. 자, 얘 일단 빈으로 만들어 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빈 만드는 거 쉽죠. 빈 우리 그동안 많이 했죠. 빈 id 값 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거예요? com.javarex.ex 로그 AOP에 있다고 명시를 해주면 끝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오늘 새로 나온 거죠. 자, AOP config를 주는 거예요. AOP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설정을 해주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다시 재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나는 AOP 설정을 하겠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OP의 aspect는 자, 이 aspect의 id는 로고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로그 AOP 이 객체, 이 빈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컷 실제로 핵심 코드는 어디 있느냐? 핵심 코드 그 녀석을 그 이름을 public m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핵심 코드는 어느 부분을 정할 거냐?
자, com.java.ex 밑에 있는 모든 거, 엑스트랙 모든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 com.java.ex 안에 있는 모든 거에 다 적용을 하겠다. 모든 메소드에 다 적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AOP, around, aspect에 있는 어떤 메소드, 어떤 기능을 줄 거냐. 그죠? 어떤 기능이냐면 메소드 로고 AOP라는 기능을 주겠다. 로고 AOP가 뭐예요? 얘죠. 그죠? 얘를 어떤 포인트 컷에 주겠다? 위쪽에서 우리가 만든 거 이쪽 포인트 컷에 주겠다. 라고 해서 설정을 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AOP config를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AOP 의존 설정 만들고 그 다음에 AOP 클래스 만들고요. 클래스 만들면 안 되죠. 공통 기능 실제로 동작을 해야 될 녀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인 포인트 이용해서 프로시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 얘를 갖다가 빈을 이용해서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빈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 다음에 빈 만들어 주고 난 후에 AOP config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에 우리는 객체를 두 개 만들 거예요. 스튜던트하고 워커. 그러면 스튜던트 하나만 볼게요. 스튜던트를 딱 열어서 보니까 자, 스튜던트가 얘가 이제 핵심 기능이죠. 핵심 기능. 핵심 기능인데 얘는 클래스 패키지 보니까 com.java.ex 밑에 있죠. 밑에 스튜던트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범주 안에 들어오겠죠. 아, 얘도 그럼 핵심 코드인데 AOP 대상 안에 들어와요, 지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메소드들 보니까 얘가 무슨 세터 게터 빼고 get student info라는 요게 있습니다. 메소드. 그러면 아, 이 기능이 실행이 그 적용 대상이 되겠구나. 되는데 어라운드예요. 어라운드는 뭐냐면 다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어라운드는 뭐냐면 이 핵심 기능이 실행되기 전에 공통 기능이 한번 실행을 해요. 다음에 핵심 기능이 실행되고 난 후에 또 한번 공통 기능이 실행됩니다. 그 코드가 뭐예요? 바로 얘죠. 예. 핵심 기능이 실행되기 전에 한번 실행됐고요. 다음에 핵심 기능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를 만들어 줬고요. 다음에 워커도 만들어 줬어요. 결국 두 번 이 공통 기능이 몇 번? 두 번 실행이 되겠죠. 왜? 워커도 이 패키지 밑에 있으니까, EX 패키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메인 메소드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스튜던트 get 스튜던트 info 요게 뭐예요? 자, 공통 기능이에요. 공통 기능 어디 있어요? 공통 기능 클래스 가면 되겠죠. 요 부분이죠. 그 대상 타겟이 되는 게 왔는데 그 타겟이 되는 거에 get signature에서 short string, short name을 구해온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그 메소드가 뭐래요? get student info래요. 뭐예요? 결국 핵심 기능 얘죠, 얘. 그죠? 이 메소드가 이제 스타트 할 거예요. 스타트 합니다. 자, 그리고 공통 기능 계속 실행합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이게 시작할 건데 공통 기능으로 시그니처 요거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스템의 시간을 구해온 겁니다. 시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실제 그 대상 코드의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핵심 코드, 즉 get info가 얘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행됐기 때문에 로그에 이름, 나이, 학년, 반이 실행이 된 거고요. 자, 끝났어요. 얘는 뭐가 끝났어요? get student info 끝났죠. 그러면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파이널에서 또 작업할 게 있죠. 이번에 또 끝나고 나서 시스템의 속도를 또 구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의 속도 그 시그니처 메소드 이름 또 찍어줍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다음에 경과 시간은 갭을 구해서 경과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한 사이클이 돌았어요.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공통 기능을 어라운드로 해서 그 메소드 기능의 시작과 끝에 다 같이 이렇게 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빈을 만들 때 스튜던트 빈만 만든 게 아니죠. 워커도 만들었죠. 그러면 워커도 똑같이 동작하겠죠. 그래서 워커도 여기 보시면 똑같이 워커의 get worker info가 스타트를 했고요. 다음에 워커에 있는 get info
get worker info 실행을 했고요. 실행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고, 다음에 finish 했고, 그 다음에 경과 시간 찍어준 거고. 그죠? 우리는 이 메소드를 로고 AOP 요 공통 기능 메소드를 실 환경에다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만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하고 이 범주만 정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서 이렇게 같이 소스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그죠? 이게 관점 지향이에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핵심 코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느 시점에 공통 기능이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죠? 핵심 코드와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코드와 공통 기능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 안에서 개발자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핵심 코드의 어떤 부분에만 내가 공통 기능을 넣겠다 또는 빼겠다, 그것을 익스프레션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설정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생소하고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면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점 지향 하는 방법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장표를 보시면서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도 리뷰를 해 나가시면서 무한 반복을 통해서 코딩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 안 한 게 뭐 있나 봅니다. 요거 설명 안 했네요. 자,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또 예제, 요거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예제를 볼게요. 자, 어드바이스가 지금 우리가 했던 건 어라운드입니다. 메소드 실행 전후 익셉션이 발생할 때도 어드바이스가 실행을 합니다. 이런 어라운드가 있고 5가지가 있습니다. 총. 근데 가장 많이 쓴 게 어라운드가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비포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나머지는 제 기억으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아봅니다. AOP 비포 그 어드바이스 중에 비포는 뭐냐면 메소드 실행 전에 어드바이스가 실행을 합니다. 이거 중복되죠. 전후. 다음에 애프터 리턴이 정상적으로 메소드가 실행한 후에 어드바이스가 실행합니다. 입셉션이 나면 안 돼요. 그 메소드가 핵심 코드에 있는 메소드가 입셉션이 나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모두 다 실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호출이 된 공통적인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실행을 하는 어드바이스입니다. 다음에 애프터 스로잉, 이거는 메소드 실행 중에 입셉션이 발생했을 때만 어드바이스가 실행됩니다. 상이되는 거죠. 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애프터는 비포하고 반대죠. 얘는 메소드 실행 전에, 얘는 실행 중 입셉션이 발생하여도 어드바이스, 얘는 무조건 그냥 그 메소드가 실행을 다 해요. 입셉션이 발생하건 안 하건, 그죠? 다 하고 나면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포 애프터를 다 짬뽕해 놓은 거, 그게 어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어드바이스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 중에서 어라운드하고 비포는 좀 많이 종종 쓰곤 합니다. 자, 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직접 더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AOP의 개념적인 거 알아봤고요. AOP의 개념은 중간에 프록시를 만들어서 이 프록시가 알아서 해주죠. 네, 그래서 프록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드바이스 그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가 대응을 해서 타겟을 실행을 시켜주고요. 요거 알아두시고, 다음에 XML 이용해서 하는 거 의존 설정을 하고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존 설정하고 XML 파일 설정하고요. 클래스 만들고요. 클래스 만든 걸 갖다가 XML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빈 만들고 컨피그 설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한번 꼭 리뷰를 해보시고, 좀 생소한 내용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무한 반복을 통해서 좀 완벽하게 그 개념을 잡고 다음 시간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AOP 구현 나머지 학습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